아침 한 6시 반 정도부터 저녁 한 8시, 9시까지는 빡빡하게 일정을 하고 있는 셈이니까 뭐 다른 후보들처럼 바쁘게 지내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나고 의미가 있는 거는 전화를 이렇게 요즘은 당원들과 시민들께 드리게 되는데, 아주 얼굴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얼굴 있는 시민과 당원들을 만나는 그런 이제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도 좀 깨닫고 있는 중이고요.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민주하고 공화,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 기제가 결국에는 선거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된다면, 그 1인 1표를 가지고 있는 이 조건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그건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존재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공존이 가능하려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집단이 이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통치 체제, 이게 이제 허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주의와 공화의 가치가 저는 여전히 오히려 지금도 핵심 가치 아니냐. 그래서 헌법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민자치기본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해놨는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발달돼 있고 주민자치가 중요하다라는 통상적인 우리나라 이제 말들은 많지만, 과연 주민자치가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권리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의사 형성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주어져 있는 단위로서의 지구당이라고 하는 게 없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학교, 직장, 마을이 의사결정의 단위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돈 벌어먹고 사는 직장이 민주적인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는 선진국이 없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그게 미발달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학교,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학교라고 하는데, 학교가 우리는 정치 이야기하면 그냥 극도로 이제 무슨 빨갱이 무슨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이거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뭐 교육 주체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이 전혀 안 되는 나라고, 마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제는 정말 제도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정말 시민의 정당, 그리고 시민의 정부, 정당 간 경쟁을 통해서 생산되는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무책임이고 하나는 사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선출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응답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저는 정부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 정부는 전혀 그게 없어요. 자기가 약속한 것도 하나도 안 지키고 국민들이 제기하는 것도 하나도 안 지키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기자회견 없지요. 국회에서 물어봐도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의 상징이거든요. 두 번째는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정권이다. 그리고 자기가 친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친한 인맥들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사도 행정도
외교도 자기가 모두 사실은 자기 개인적 사적 인맥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동원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나라에서 꼽으라 이렇게 하면 결국 불평등인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 세 번째는 인구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 못한 사람이 자기가 바보지 무슨 이제 어떤 자기의 그런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왜 남한테 탓을 해? 라고 하는 현재 이 각자 도생의 사회. 이 원리를 바꾸지 않으면 GDP의 덩치는 엄청나게 커져가고 사회적 재분은 늘어가지만 막상 이 불평등과 이제 자기의 존재적 위기로 고민하는 그런 많은 약자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외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상국가고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이미 발전돼 왔습니다. 그런 미중 간의 갈등을 비롯해서 세계사적 전환이라는 게 결국 자유주의 질서가 이제 저물고 이제 각자 도생 혹은 아니면 국가 간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역 간의 블록화도 심해지고 국제 질서의 이제 퇴행 이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국가 전략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존의 이제 기준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할 때가 됐다. 결국 대한민국의 현재 민주주의 체제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잘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이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절박한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아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당만이 현재 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냐? 누구를 닮은 정치인이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계속 생각해 왔던 건데 정도전처럼 되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당과 정당 세력과 정당의 가치와 철학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영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 그룹, 소위 파운딩 파더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하기에는 가장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왜? 내 거를 반드시 우리 민주당의 메인으로 만들고 우리가 민주당의 메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든 20년이 걸리든 그거는 이제 어떤 과정에 따라 다르고 어찌 보면 이제 제도권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쉽게 보면 공천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늘 욕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걸 각오해야 되잖아요. 2010년도 성북구청장이 되고 야당 시절이었던 MB 정부 시절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뭐 인권 정책을 하고 사회적 경제를 해내고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를 해왔던 그 과정이 그게 많은 사람들과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였던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주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확신이 저한테는 필요하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용기가 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준비가 지금 저한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도 이거 처음 해봐서